근데 우리 새로운 패널들은 언제 나와요? 새로운 패널. 게스트. 근데 사실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없죠. 돈 되는 거는 얘기 안 하려고. 내 남자의 은밀한 부동산 제 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경매학원 원장님이신 양 원장님, 그리고 투자회사 대표 김 대표님, 공인중개사 노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너무나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한 2주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뭐 세 분께서는 이렇게 이 더운 여름을 또 이기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뭐 인사도 하실 겸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사무실에 콕 박혀 있으면 됩니다. 별로 더운지 모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에어컨을 엄청 빵빵하게 트시는가 봐요. 네네. 요즘 그 에어컨은 그 실내 온도를 네.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예, 대형 장소에서는 뭐 몇 도시죠? 26도씨? 네. 예. 네. 이하로 내리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 학원은 그 대형 장소 아닙니까? 네. 학원은 대형 장소인데 예. 제가 있는 공간은 대형이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봤는데, 네. 그, 우리 김 대표님 그날 같이 보셨죠, 저하고? 누가 네. 같이 보셨어요? 어떤 뉴스죠? 밥 먹다가 예, 밥 먹다가, 그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방법 이래가지고 뉴스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나왔죠. 아, 예, 다 보셨죠? 네.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선생님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방법 1번이 뭐냐면,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 매장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까? 그죠? 예, 그것도 뉴스에서. 그 주부들을 위한 더위를 이기는 예, 방법인데. 뭐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라기보다도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사실 그 백화점 가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26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대표님은 뭐 이렇게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해서 예, 그냥 더우면 샤워하고 예. 그냥 샤워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샤워하는 거 대표님. 좋아합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샤워를 같이 하실래요? 가끔씩 하시잖아요. 뭐 하나요? 예. 자, 뭐 노 소장님께서는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냥 모두 다 입고 자면 됩니다. 자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너무 더운 날은 잠도 잘 안 오는데. 저는 머리만 대면 다 자기 때문에. 머리만. 집에서도 자고 차에서도 자고. 왠지 그 집에서도 자고 차에서도 자고 하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술 먹으면 차에서 가끔 자다가 늦게 안 먹으면 집에서 자고. 대리운전 불러놓고 전화 안 받고 집에 차에서 자버리고 네. 그래 늦게 들어가서 혼나고 더울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더우니까 몸을 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네. 무기력해지는 거. 어쨌든 오늘도 우리 그 내 남자의 은밀한 부동산 이야기가 좀 청취자분들이 더위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이야기가 됐으면 좀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1회 방송 때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으신 그 상가를 고시원으로 투자 개발하셔가지고 수익을 또 엄청나게 낸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또 우리 그 지난 2회 방송에서는 우리 노 소장님께서 그 금매로 원룸을 이렇게 통째로 사셔가지고 관리하면서도 관리비 수익도 좀 얻어내시고 또 중개사로서 중개 수수료도 또 버시고 또 매매해가지고 매매 수익도 매매 차익도 얻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번외로 이야기 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그 고시원의 그 오줌통 이야기, 그렇죠. 그 궁둥이 이야기, 엉덩이였습니까? 아주 재밌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경매나
금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뭐 대부분 우리 일반인들은 그 일반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노소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뭐 중개업소를 통해서 또는 직거래를 통해서 일반 매매가 되는 게 거의 실거주 목적. 그렇죠. 예, 뭐 투자보다는 실거주자가 네, 네.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 매매를 통해 가지고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례가 없는지 네. 좀 이렇게 한번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네. 그리고 김 대표님은 뭐 일반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본 사례가 없습니까? 투자의 원칙은 일반 매매는 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하신 적이 없네요. 네, 일반 매매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대표님은 무조건 싸게 취득을 사야 돼요. 해야. 아, 싸게 해서 네, 예, 비싸게 그렇죠. 파셔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비싸게 판다기보다는 뭐 제값을 받는 그렇죠. 거죠. 아, 네. 싸게 사서 제값을 제값을 받는다. 네. 아, 투자의 큰 원칙을 네, 가지고 그렇죠. 계시네요. 예. 노소장님은 그럼 일반 매매를 통해서 좀 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 없죠. 아니 뭐 중개만 중개사 합니다. 아, 중개만. 아, 중개만 하시기 때문에 매매를 안 네, 하시고. 네. 그럼 뭐 우리 원장님은 뭐 경매만 하시는데 네. 일반 매매를 하셔서 뭐 네. 수익을 낸 적이 있으십니까? 네네. 저는 매매도 많이 합니다. 아, 사고 그렇군요. 팔고. 예. 의외네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아파트만 사고 팔고 하고요. 예. 나머지 뭐 토지나 상가 이런 것들은 다 경매로 취득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일반 매매로 취득해서 좀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뭐 또 수익을 냈던 물건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네, 해주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건 정도를 이제 뭐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려고 이제 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요. 아,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계약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네. 직접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직접. 일단 제가 그 2회, 1, 2회 이제 방송을 이제 저희가 같이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고시원이나 원룸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소액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제 제가 사례를 2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2011년도 12월에 그 포항에 가서 아파트를 한 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네요. 네, 예, 84제곱미터. 예. 그러면 이게 한 32평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의 네네네. 예, 예, 아파트를 이걸 이제 1억, 원래 1억 1천에 나왔었는데, 예, 예. 이제 200만 원만 깎아주면, 바로 계약하겠다 해가지고, 1억 800만 원에 이제 그 계약서를 썼죠. 아, 계약금은 예, 1억 800만 원에. 계약금 1,000만 원만 주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었습니다. 아, 계약금 1,000만 원 주시고 네. 1억 800에 계약을 네. 하셨다. 네, 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소액 투자가 됩니까? 그렇죠.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사게 됐던 계기가, 매매 가격이 1억 800, 1억 1000 이렇게 되는데, 전세 가격이 1억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구입할 수 있겠다 해서 전세 끼고 이제 그렇게 구입하려고, 하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그럼 했죠. 뭐 전세 가격이 거의 매매 가격의 90% 이상을 네네. 육박하는 네. 가격인데. 저도 좀 놀랐어요. 아, 예. 네. 그 특이한 네, 케이스입니다. 그런 지역도 예. 있더라고요. 아, 이 네. 지역적 특성인가 봅니다. 네네네. 그죠? 예, 네. 예. 이 물건을 미리 알고 컨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네. 그 매매로 아파트를 사고 팔고 가끔씩 하는데 네. 그걸 이제 볼 때는 저 국민은행 시세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국민은행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부동산 시세라는 그 항목을 보시면 전국에 이제 아파트 가격 등락이 좀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예. 이제 이 포항이라는 지역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 전세 가격이 좀 올라서 이제 오름 표시가 있었는데 그 포항 그 주요 도시 이제 아파트하고 매매 가격을 좀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1억이면 9천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은 포항만 올랐어요? 포항도 누구 때문에? 올랐고 네. 아니요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아니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 출신이시면 네. 거기 원래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까? 네.
근데 왜 거제도는 아파트가 올랐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부산, 경남, 경북 다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포항이 유독 그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차이가 좀 적어서 투자하기가 좀 아니 괜찮아요. 2011년 12월 같으면 네. 예 실제 뭐 지금 현재 뭐 올해까지도 부동산 경기가 네, 지금 네. 바닥을 치고 있고 네. 안 좋은 시기인데 네, 네. 또 지역적으로는 이런 또 가격이 오름세를 가지는 또 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가지는 좀 특징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그럼 전세를 바로 놓으셨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고요. 예. 예, 소유자가 이제 뭐 다른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예. 나와 있는 매물을 제가 계약금만 주고 샀죠. 예, 근데 예. 사실 잔금이 없었어요. 잔금이 없었는데 그 공인중개사분 말로는 전세가 지금 귀하기 때문에 전세를 구해서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잔금을 치라. 납부 가능하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약금만 주고 이제 소장님한테 그럼 전세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결국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쳤죠. 아, 전세 얼마에 놓으셨습니까? 전세 1억. 아, 1억에 놓으시고. 네네. 그럼 실제로 800만 원 네. 밖에 800만 원에 이제 그 취득세하고 중개 수수료. 부대 비용. 예, 부대 부대비용이 비용이 한 400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한 1200만 원 네네, 투자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얼마에 파셨습니까? 파셨어요? 네, 팔았어요. 예, 아. 가격이 이제 매매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었어요. 제가 2011년도 12월에 샀다가 2013년도 1월에 팔았죠. 예. 네. 뭐 거의 1년 뭐 1, 2개월 만에 네네네. 예, 매도를 하셨는데 얼마에 파셨습니까? 1억 3,300만 원에. 그러면 1억 3,300에서 1억 800 같으면 2,500만 원 정도 네네. 수익이 남으셨는데 네. 그러면 뭐 1,200만 원에 2,500만 원 같으면 거의 뭐 두 배, 그렇죠. 1년 만에 거의 두 배 수익을 네, 예, 네. 만드셨는데 100% 이상이네요. 예, 200% 이상의 수익을 내셨는데 아우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러면 뭐 하나 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이것도 이제 뭐 포항 북구 등량동이에요. 아파트 이름은 그냥 생략을 하고 네. 이 아파트는 23평짜리거든요. 아, 예. 네, 더 작은 편 네. 전용 면적이 한 네. 50m 제곱 네, 정도 네, 네, 되는 53제곱미터인데 53제곱미터. 네, 그 같은 부동산에서 제가 두 개를 구입을 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이거 구입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다른 아파트를 하나 더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8,700만 원에 예. 그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세를 그렇죠. 얼마에 주셨습니까? 전세는 8,100. 그럼 뭐 이건 600만 원밖에 투자가 또 안 네,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부대 비용도 해봐야 뭐 네, 2, 300만 원 그렇죠. 정도. 300만 원. 예, 그러면 뭐 실제로는 뭐 한 900만 원 정도 네, 네. 투자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건 또 언제 파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1년 한 2, 3개월. 예, 1년 네. 2, 3개월. 네, 예.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했습니다. 예, 예. 얼마에 1억 파셨- 1,900에 오, 매매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1억 1,900에서 네. 8,700에 매입을 하셨으면 네. 3,200만 원이 수익이 났는데요. 네네네. 예. 아니 뭐 900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1년 3개월 4개월 만에 네. 3,200만 원 수익이면 거의 뭐 한 350% 수익이 네, 되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죠? 이런 그 투자 기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경매를 하지만 매매로도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죠. 예. 아니 나름 뭐 발품을 좀 많이 파시고 예 하신 것 같은데 발품은 사실 많이 안 팔았어요. 아 그래요? 손품을 많이 팔았어요. 손품. 네. 아까 말씀하신 그 KB 부동산 네, 시세. 부동산 시세를 보고 부동산에 전화를 많이 걸어보고. 아 그렇군요. 아니, 예. 근데 아까 그 포항 지역에 본인이 잘 아시는 지역도 아니고 네, 몰라요. 네. 처음 가봤어요. 아, 그래요? 처음 간 날 그날 처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그냥 고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고향이다. 그 정도만.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투자자라 해야 되나? 그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네. 잘 모르는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예, 예. 위험한데. 네. 근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또 제가 또 의문인 게 네. 이 부동산을 사실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테고 그렇죠. 본인 외에도 네. 잘 알고 있을 테고 네. 경쟁도 치열하고 이 물건을 잡기 위해서 치열했을 텐데 네. 어떻게 이걸 선점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실 계약을- 이제 제가 이 매매로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손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익이 발생하구나 오히려 또 반대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 주로 묻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 물어보냐면 매매 가격하고 지금 전세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예, 국민은행에 나와 있는 시세하고 다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현 그러니까 시세는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물어보고 만약에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그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재작년 전세 가격은 어땠는지 또 이런 걸 확인을 해보죠.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매매 가격이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현장을 가요. 왜냐하면 그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그 공급 부족이거든요. 예, 전세 공급 부족인데 새로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하면 그 기존 살던 사람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다음 빈집들이 이제 전세 물량으로 나오고 하는데 그 새로 아파트 지어지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 그러면 이제 제가 부동산에 이렇게 물었죠. 전세 가격이 그럼 지금 8천에서 9천 1억까지 올랐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억 1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매매 가격이 1억 1천인데 그럼 매매 가격을 뛰어넘을 수도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라는 이제 이런 부동산 의견들을 좀 참고했죠. 예, 그 현지에 있는 이제 중개업자분들께서 그렇죠. 예, 많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중개업자분들하고 좀 친해 놓으면 맞습니다. 예, 좋은 물건도 네. 얻을 수 있고 네.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네. 우리 노선님께서 지금 말을 한마디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눈빛이 네. 이런 중계가 있었는데 왜 내한테 하지 않았느냐. 네. 예, 그런 지금 분위기로 지금 원장님은 계속 그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물건. 예. 네. 참, 선생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물건은 사무실 운영하는 지역에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바리가 아니네. 그렇죠. 단지 마음은 좀 쓰리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표정이 계속 그 침울해 계신데. 네.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원장님께서 방금 이제 투자하신 물건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조금 그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이 아파트들이 다 소형 평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23평이고 하나는 32평이고. 네. 그래서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이 소형 평수가 인기가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왜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다주택자 예. 양도세 60%.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공사에서 전부 그 대형 평수를 많이 지었죠. 아파트들은. 이제 구매자들도 20, 30평짜리 아파트 3, 4개보다는 5, 60평짜리 똘똘한 단체 가지고 있으면 낫다 해서 이제 한때는 이제 그런 그 붐이 많이 일었고 시공사에서 전부 이제 중대형을 많이 분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중소형 주택들이 그 공급 물량이 좀 적었고 그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좀 인기가 좀 많았던 거죠. 예. 또 어쨌든 지금 부동산 트렌드 자체가 우리가 이제 1가구 1인 세대 그렇죠. 이런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형 평수들이 네, 좀 인기가 날로 높아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매매 투자의 좀 원칙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첫 번째로 소형 주택 그렇죠. 그것도 전용 면적이 좀 더 작을수록 좀 더 제가 아까 보니까 84제곱미터보다는 네네. 지금 더 소형 평수가 수익을 훨씬 많이 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투자금도 작게 들고 그렇죠. 수익률도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일수록 좀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물량의 공급이 없는 지역 그렇죠.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네. 타겟으로 타겟을 정하는 것이 네네, 좋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90% 네, 이상까지 맞습니다. 근접하는 지역들 네, 네.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네. 또 그 외에 또 투자의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분석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뭡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이구나 정치적인 이슈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예, 지역. 더군다나 그런 걸 또 활용해서 우리 기획부동산에서도 홍보도 하지만 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수익도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옥석을 가리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이 가격이 제가 샀던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그 저처럼 투자자들이 사실 많이 샀어요. 네. 이 아파트들은.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격을 올려놓은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올려놓은 그 가격을 이제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 포항 그 시민들이 사고. 왜 이리 올랐지 하고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시수요자들이 또 달라붙고. 시수요자들이 이제 뒤에 예. 있는 거죠. 가격을 다져줍니다. 아, 참. 그래서 그 투자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예. 네. 그런 지역에 선점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네. 좀 막차 탄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에도 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도 오를 것이다 하고 사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거의 막차를 타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경정철이 들어온다든가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서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막 그때 되면은 한 1년 뒤면 지하철 들어오니까 오를 것이다 해서 사는데 막상 지하철 들어오면 안 올라요. 그 뒤로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그때 산 사람들은 이제 안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오를 것이다 했을 때 팔고 나와야 돼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재테크를 네.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KB 부동산 시세, 네. 요런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게 좋은 어떤 재테크 습관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국민은행 시세에 그 오름세가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를 걸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저만 전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전화를 많이 걸고 하는데 매물이 없어요. 거의 다른 투자자들이 벌써 다 네, 그렇죠. 친한 사람들이 많고. 잡아놓은 경우 많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 수수료를 뭐 2배 정도 드릴 테니까 물건 나오면 먼저 연락을 줍니다. 해달라. 먼저 연락을 네, 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해도 다 스스로 주배 준다 지금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동산에서 그렇게 연락 온 사람들한테 문자를 동시에 딱 뿌려요. 아. 매물이 하나가 나오면 문자 딱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가격은 이미 조사를 다 했었으니까 그 집 내부를 사실 좀 보고 싶은데 뭐 거리가 또 있고 하니까 그 내부 사진을 이렇게 좀 그 카카오톡이나 네, 문자 그렇죠. 메시지를 예, 좀 전달해놓고 내부는 보고 특별히 뭐 가격 없다. 수리할 부분이 많이 없다면 그 바로 가계약금을 이렇게 저 보냅니다. 예, 가계약금. 가계약금을 보내고 100만, 200만 원 정도 보내고 나서 이제 일단 그 집을 잡아두는 거죠. 네. 잡아두고 이제 나중에 시간 날 때 올라가서 계약을 해야 물건을 잡을 수 있지. 전화가 왔는데 뭐 물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가계약금. 자, 근데 그 가계약금이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말 그대로 가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가계약이고 저도 그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잘못되면 네. 이거 뭐 2배로 상환을 네. 예,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노 사장님이 그 중개하시니까 그 네. 가계약금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은 아까 앞에서 원장님도 그 가계약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이게 통상적으로 부르는 얘기고 사실상 법률적인 성격은 가계약금이 아니고 그냥 계약금이죠.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다. 계약금의 일부다. 일부다. 아, 이렇게 네.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라는 게 꼭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만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계약도 얼마든지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 집 5천만 원에 팔게 당신이 사세요 라고 네. 했는데 상대방이 좋습니다 제가 5천만 원에 살게요 이렇게 되면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증거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이제 그 물건을 잡아놓기 위해서 미리 이제 소액을 먼저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가계약금은 뭐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계약금이기 때문에 그 민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의 책임으로 네. 계약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그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줬던 금액도 돌려받기 힘들죠. 그리고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당신한테 못 팔겠습니다. 또는 얼마 좀 더 높은 금액에 팔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을 하고 그때는 2배를 상환을 하고 해야 돼요. 가계약금도 가계약금도 그러니까 그 가계약은 구두 계약에 의한 그런 금액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가 말로 하는 계약도 계약이다. 그렇죠. 그 송금을 했다라는 거는 집을 파는 사람이 자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아, 그렇죠. 거고, 그럼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거는 계약이 이행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계약금, 가계약금은 예. 그 집을 파시는 분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그 그렇게 공인 해야죠. 중개사 하시는 분한테 보내는 게 아닙니까?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보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아. 근데 이제 고인중개사한테 보내게 되면 고인중개사분이 다시 이제 또 송금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예, 파는 예, 거죠. 예. 그런데 그 고인중개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그렇네요. 예, 계약이 예. 넘어가는 상태가 아니니까 나중에 예.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뭐 집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계약을 상환해야 돌려달라라고 할 수는 없는 와, 그렇군요. 한 번씩 보면 중개사분들이 그 거래 성사시킬 욕심으로 그렇죠. 예, 가계약금만 가계약금만 받아놓고.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갖고 있는 거죠. 예, 중개사가. 본인이 가지고 그렇죠. 계시고. 주진 않고. 예, 뭐 아, 그런 게 좀 비일비재한데 그 아까 구두 계약이 계약이라며 네. 우리 술 먹고들 뭐 많이 약속하잖아요. 아이고, 어제 얘기했잖아 술 먹고 그거 계약 아니에요? 계약금이 예. 들어요. 계약금 들어야 된다. 계약금은 없어도 네. 됩니다. 아, 계약을 계약은 할 없어도 때. 돼요. 계약금 없는 계약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어제 뭐 노 소장님께서 어제 뭐 방송이 우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아유 내가 다음에 한 잔 살게. 이것도 계약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약이죠. 동의를 근데 했으니까. 이제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서 그 어제 그 방송 실패하고 녹음해놓은 거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여기 뭐 그 계약이 딱 예, 찍어졌을 아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군데서 같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그 굉장히 그 가계약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가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정리를 하자면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이고, 예, 그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 단 계약금은 가계약금이라 할지라도 매수자든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옳다. 예, 중개사한테 했을 경우에는 뭐 신뢰가 가서 뭐 중개사 우리 복덕방 아저씨가 좋아서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제 이 집을 살 때 소유자 그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네. 라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계좌번호가 오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계좌번호 제가 돈을 바로 안 보내고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했거든요. 예, 예. 했는데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하고 계좌번호하고 이름하고 다르네요. 틀린 거예요. 예, 예. 틀린데 차명 계좌. 차명이 그렇다기보다 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랑 이름으로 그렇죠, 신랑 그렇죠, 계좌번호를 그렇죠.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제가- 실제로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정이 됩니까 만약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중에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그런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실제로 소유자인데 예. 부인이 돈을 받았다. 그렇죠. 남편 거니까 제가 계약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다는, 또는 소유자가 아버지 소유인데 아들이 아들이. 와서 지금 우리 아버지 바쁘니까 제가 그냥 계약을 제가. 하면 됩니다. 저한테 계약금 주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을 경우에 계약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아무 탈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노소장님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그렇죠. 송금해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우리 일반인들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페르나가 때리고 이래야 페르나가 아니고 아버지 재산 빼돌려갖고 돈 받고 티는 나도 페르나라고 볼 수 있죠. 그 풍문을 하시는 게 사연이 있으십니까? 요 아시는 분이 자기 아들이 증여를 시켜가지고 네. 자기 어머니 명의를 대출을 받고 도망가갖고 그 어머니 분이 그 아들을 고소해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던데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 부동산을 아까 소장님처럼 네, 예. 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소유자 원래 남편분 그 계좌번호를 받아달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드렸어요. 예. 자,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뭐 사소한 문제지만 네. 이런 데서 큰 어떤 그 그쵸.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아마 좋은 유익한 또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야기가 좀 뭐 우리 매매로 취득을 해서 네.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사례를 사실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도 얼마든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노소연께서 가계약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놓칠 수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그 오늘 청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작지만 유용한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때는 이런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예,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끝으로 좀 얼굴 표정 좀 펴시고, 예. 앞으로 다음부터는 지금, 예, 저한테 꼭- 하여튼간에 앞으로는 중계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 노 소장님을 네. 꼭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자, 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68주년 되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한일 합병이 되고 35년 만에 네. 예, 독립을 한 예,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의 은밀한 부동산 이야기도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재정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좀 계속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오늘 대한민국 독립만세 한번 외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네. 할까요? 삼창입니까? 삼창을 하죠? 예. 삼창 말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런 식 이유로 만세를 한 적이 없어서 삼창, 예, 만세만 삼창을 하도록 하죠. 자,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